라운드 뷰티예요.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이쪽은 반영구 재료, 이쪽은 속눈썹 재료. 이거는 왁싱 워머인데요. 일단 눈썹이나 이제 반영구 헤어라인 할 때 쓰는 색소나 니드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모든 원장님들이 본인이 쓰는 재료 이외에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많이도 구매해보시고 비교해보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니들이나 다양한 색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니들 같은 경우에는 엠보선을 그리는 니들과 또 수지 선을 그리는 니들, 그리고 또 여러 점을 같이 찍을 수 있는 매그넘 니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그넘 니들 같은 경우에는 수지 눈썹을 할 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바늘을 찍을 수 있는데, 피니셔 제품의 매그넘 니들이랑 솜사탕 제품의 매그넘 니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피니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이 솜사탕 니들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가성비는 좋은데, 사실 무게감 때문이나 아니면 바늘의 개수를 생각하신다면 이 솜사탕 니들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솜사탕 니들을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술자의 스킬이나 아니면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고객님들에게 맞는 니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니들을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엠보 결을 그릴 때는 니들을 두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W2018 니들 또는 이거 B1818 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니들의 차이점은 바늘의 개수랑 또 이제 길이에 따라 다른데요. 이 1818 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니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면적이 넓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고 숙련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818 니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조금 더 적고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엠보결을 그릴 때 조금 더 연하게 또 아니면 날렵한 선을 그리실 때는 좋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1818 니들이 더 유용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수지 눈썹을 할 때 이 바늘의 두께에 따라서 저희가 바늘을 다르게 사용을 해요. 일단은 이 NTC3 피니셔 제품인데 1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NTC3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아주 예리하고 점 하나하나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 눈썹 꼬리를 그리실 때 날렵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FC5 니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작은 바늘 3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수지를 할 때 조금 더 면적 넓은 곳을 할 때 하기 좋으신데, 끝쪽을 예리하게 빼실 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통 콤보 눈썹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니들을 총 3개를 써요. 이 매그넘 니들 하나, NTC3 니들 하나, 이 1818 니들 총 3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엠보 같은 경우엔 총 3가지 색소로 구성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블랙 브라운 색소, 또 다크 브라운 색소, 그리고 카키 브라운 색소, 저는 총 3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다크 브라운 색소랑 그리고 블랙 브라운 색소인데요. 다크 브라운 색소 같은 경우에는 주가 블랙에 브라운이 약간 섞여 있고, 이 블랙 브라운 얘는 지금 주가 브라운이고 블랙 색소가 아주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 눈썹 할 때는 이 블랙 브라운 색소를 사용을 하고, 이 다크에 가까운 색깔은 발이 두껍고 까맣기 때문에 이 다크 브라운 색소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수지 눈썹을 할 때 액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다 아이스크림 제품이고요. 저희가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 헤어 컬러가 워낙 좀 다양하신 분이 많고 해서 색소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헤어 컬러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이 제가 제일 잘 쓰고 좋아하는 색소는 이 헤이즐넛 제품이거든요. 이 헤이즐넛 제품은 보통 이 브라운 계열 머리 색깔이나 아니면 다크한 색깔에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색소 배합을 안 하셔도 카키 브라운이나 헤이즐넛 색소를 사용을 하시면 배합 없이도 단독으로만 사용하셔도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고객님 중에 가는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이 올리브 색깔을 수지 눈썹을 하기 전에 이 매그넘 니들로 한 번 더 빼줘요. 이 붉은 눈썹
눈썹에 이 초록색을 가미를 하면 브라운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중화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입술을 할 때는 입술 색소도 참 다양한 색깔이 있으신데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보통 립 컬러 사용을 하실 때 그 색소를 원하시긴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코랄 색깔을 어울려서 코랄 색깔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처음에 코랄 색깔로 해버리면 사실 이 색깔 표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더 진한 이런 레드 계열로 한번 더 덮어준 다음에 그래야 이 색소가 올라오는 게 조금 더 티가 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레드 계열로 한번 해주시고 리터치 때 고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립 컬러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조금 유지가 되시고 딱 봤을 때 입술 한 티가 나거든요. 아이라인 색소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단독 원 컬러예요. 왜냐면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브라운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눈썹 안쪽에 점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해야 되거든요. 색소는 이 블랙 단 한 가지고요. 이거는 다른 이제 저희가 수지 눈썹, 엠보 눈썹이랑 다르게 색소가 한번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술하실 때도 옷이나 고객님 피부에 안 묻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왁싱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워머기는 총 2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2구짜리 큰 워머기는 보통 바디용을 사용을 하고 이쪽에는 지금 안에 보면 컵이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드 왁스가 들어있는 컵 하나, 그리고 소프트 왁스가 들어있는 컵 하나. 그래서 소프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왁싱을 할 때 팔이나 배, 등, 이제 다리 하고요. 지금 하드 왁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리아 또는 겨드랑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 왁싱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이 큰 2구짜리 워머기를 사용을 하고요. 페이스 왁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원구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쪽 안쪽에는 지금 하드 왁스가 들어있어요. 이쪽 헤어라인 또는 수염 같은 경우에는 좁은 문적의 굵은 털을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왁스 하나만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스파츌라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대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 하드왁스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 브라질리언이나 이제 겨드랑이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속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우, 눈썹 라인이랑 헤어라인 같은 정교한 작업을 이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 스파츌라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염 왁싱 할 때 사용을 하시거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제 용도에 맞게 본인이 편하신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재료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쿠팡에 보면 로켓 배송이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개에 그때그때마다 좀 금액이 다르긴 한데 2,300원에서 제일 비쌀 때는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을 때 많이 사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스파츌라 할 때 이거 앞에 보여드린 이 우드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왁스를 사용을 할 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탈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제 소프트 왁스를 사용을 해요. 이 메탈 스파츌라를 사용하는 이유 어떤 거가 있냐면 우드 스파츌라로 지금 하드왁스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드 스파츌라를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소프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얇게 발라야 스킨 탈락이 없는데 우드 스틱 같은 경우 좀 두껍게 발라요. 그래서 좀 더 얇게 발릴 수 있는 이 메탈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는데 다만 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화상의 위험이 있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 우드 스파츌라를 사용을 해요. 왁스가 끝난 후에 잔털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일반 저희가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흰머리 촉촉기가 아닌 이 제모용 트위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잔털 정리하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이 위생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솜, 물솜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피부에 바로 닿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생적이게 사용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나이콘 제품의 소프트 왁스랑 또 하드 왁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야 해서 저희가 피부 보호 때문에 오일을 도포를 하는데 이걸 조금씩 덜어 쓰기면 유리볼 있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님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스킨 클렌저가 필요해요. 스킨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피부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드왁스 사용하실 때 이제 피부에 자극이 가더라고 저희가 오일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보 오일을 먼저 도포를 해요. 그리고 왁스를 또 제거를 할 때 다 이제 시술이 끝난 후에 이런 스파츌라 같은데 왁스는 그냥 물로만 세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솔벤트로 제거하는 청소용 솔벤트가 있고 이건 사람한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다 끝난 후에는 이 잉그로운 헤어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해가지고 무조건 잉그로운 헤어가 제거가 되거나 방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객님들한테 관리 편의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관리가 끝나면 잉그로운 헤어를 한번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딩젤은 이제 자극이 아무래도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제모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습 때문에 알로에 겔 한 번 더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로에 겔보다는 보습력이 조금 좋은 라이코 제품의 보습 제품을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열감이 있거나 뭐가 굵기 때문에 자극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 브라질리언 왁싱 후 제품을 또 사용하는 그 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라이콘 제품인데 아무래도 다른 타사 제품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기도 하고, 안에 보면 에센스가 타사 제품보다는 조금 더 덜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시트지가 두꺼워가지고 저는 이 제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왁스를 사용을 할 때 깃털천 또는 부직포를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깃털천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부직포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 왁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이 디자인펜. 디자인펜이 있어야 이 헤어라인도 쉐입을 잡을 수 있고, 브로우 왁싱을 했을 때 이걸로 디자인을 잡을 건데, 이제 브로우 왁싱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눈썹자가 있어야 정확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형. 인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샵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브라질리언 왁싱이 아무래도 통증이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위로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또 자주 시술하는 이 속눈썹 펌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사용하신 재료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그 중에 맞는 제품만을 구비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트레이를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쓰는 것만 이렇게 다 넣어두고 속눈썹 펌 손님이 오면 이것만 들고 이동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시 펌으로 하러 오신 분들은 이것만 들고 다른 패드로 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 펌은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트레이 하나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펌이든 모든 시술할 때는 이 화장솜이 필요해요. 이 물솜을 저장할 수 있는 위생처 구비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다이소 가면은 이런 정리 제품 파니까 이렇게 저희가 자주 쓰는 면봉이나 화장솜 이렇게 정리해두고 쓰시면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저희가 펌제 바를 때 저는 이 마이크로 면봉을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 면봉보다 머리가 작아서 고객님 눈 안에 안 들어가게끔 해서 속펌제를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면봉을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면봉 소개할 게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속펌제를 바르고 난 후에 일제에서 이제로 넘어갈 때, 이제에서 블랙 틴팅 펌으로 넘어갈 때, 이거 일반 이제 면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이 라운드가 져가지고 저희가 닦아낼 때 흐트러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를 때 한번 결정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 면봉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가 패치. 저희 이제 패치 보면 우리 속눈썹 펌 할 때나 연장할 때 아래 이제 고객님들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언더 속눈썹이 눌리게끔도 해주고 피부에도 좋은 이 콜라겐 패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속눈썹 할 때, 이제 연장하실 때나 속눈썹 펌 하실 때 우리 저희가 살을 당겨주는 이 테이프, 많이 사용하시는 유키바 테이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절제도 잘 되기도 하고 고객님 피부에 붙었을 때 제거할 때도 좀 더 안 아프게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키바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속눈썹 펌 하시는 분 보면 엄청 롯데 다양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엄청 대표적이게 이 C컬 롯데랑 L컬 롯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C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끝이 동그랗게 말려서 올라가고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쁜데 속눈썹이 좀 짧으신 분들한테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끝이 동그랗게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속눈썹 길이가 좀 더 짧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저는 좀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이 L컬 롯데를 사용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제가 L컬로 펌을 한번 해보고 있어보고 C컬로 했을 때 고객님들한테 제 눈썹 보여드리면 설명하기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롤리킹 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시중에 뭐 누누 펌제나 아니면 유명한 오븐 펌제 있지만 저는 이제 처음부터 롤리킹 펌제를 사용을 했기도 했고 컬 같은 경우에 또 또렷하게 잘 나와서 가성비 대비 이 펌제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 눈썹 다 하신 후에 빗으라고 들어는 이 속눈썹 빗. 저도 사용하고 이제 고객님한테 하나씩 증정해서 속눈썹 관리하시라고 드리는 빗이고요. 그리고 핀셋. 제가 영상을 보니까 속눈썹 올리실 때 빗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빗을 사용했을 때 다시 속눈썹이 롯데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는 이 L컬 엘로자를 써요. 이 L 집게를 쓰면은 올릴 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올리신 후에 결 정리를 할 때 이 끝쪽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 다양한 핀셋을 사용하지 않고 이 하나 핀셋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글루는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롤리킹이랑 로만사 글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롤리킹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아주 꾸덕하고 접착력이 좋아서 롯데를 붙일 때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고요. 다만 접착력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속눈썹을 붙인다고 하시면 아마 이제 그 롯데의 이게 똥이라고 하죠. 이게 글루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거 글루는 롤리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롯데를 붙이는 용도만 사용을 하고 속눈썹 결을 전기를 할 때는 이 제형이 로만사는 엄청 묽어요. 롯데를 붙이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속눈썹을 붙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롤리킹이랑 로만사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블랙 틴팅 펌을 예약을 하시면 이제까지 모두 다 닦고 난 후에 이 블랙 틴팅 코팅을 다시 한번 결을 정리해가지고 발라드려요. 이 블랙 틴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눈썹 숱이 적거나 아니면 조금 얇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염색을 해서 좀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펌이 모두 다 끝나면 저는 이제 여기 영양제를 발라드리는데 영양제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레시트리에 있는 영양제를 발라드릴 때도 있고 이 롤리킹을 같이 발라드릴 때가 있어요. 롤리킹을 발라보면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레시트리는 조금 더 촉촉한 묽은 제형의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한번 발라보시고 조금 더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라운드 뷰티에서 제가 시술하는 이제 속눈썹 펌, 왁싱, 반경구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미용인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재료가 워낙 많고 이 재료만 선택을 잘해도 시술의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토탈 뷰티샵이기 때문에 네일 선생님이랑 연장 선생님이 계세요. 다음에는 이제 연장이나 네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제가 이제 모든 재료가 많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또 이 제품만큼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한번 더 남겨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가 끝!